안녕하세요. 어르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하지만 70세,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마침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여러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잘 늙어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희 채널 삶의 교훈은 인생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르신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분들만이 보여주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팡이나 보행기 없이 걷는 것. 어르신, 혹시 지금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건강의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혼자서 일어나서 문까지 나가고 가게까지 슬슬 걸어 다니실 수 있다면 그건 다리 근력도 관절도 심지어 뇌와 신경계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이 한 팀처럼 잘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 그런 걸음걸이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뇌에서 내리는 명령을 몸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셋째로, 여전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자립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면 절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지팡이 없이 두 다리로 걷고 계시다면 가볍게라도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뇌가 아직 참 괜찮구나 하고요. 그게 바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 이름, 날짜, 일상적인 일을 또렷이 기억하는 것. 어르신, 요즘도 사람 이름이나 생일 약속 날짜 같은 것들 잘 기억나시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기억력. 잘 아시잖아요. 어떤 날은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하면서 몇 분 동안 멀뚱히 있었던 적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주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고 병원 예약 날짜를 따로 메모해 놓지 않아도 척척 기억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지 않으신다면요. 그건 뇌가 여전히 또렷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억이 좋다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큰 능력이거든요. 첫째로, 이런 기억력은 뇌세포들이 아직도 서로 잘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꾸준히 뇌를 쓰고 계시다는 거죠. 책을 읽으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TV 뉴스를 집중해서 보시거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것, 이 모든 게 뇌의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마치 다리를 걷게 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처럼요. 셋째로, 기억력이 좋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생활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약속을 깜빡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줄고 남한테 신세지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자립심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지요. 물론 가끔 깜빡할 때도 있죠. 어제 저녁 뭐 먹었더라 하면서 생각 안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사람,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상을 또렷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뇌와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달력을 한번 보고 이번 주에 손녀 졸업식 있지 하고 기억이 나셨다면 그 자체로 박수 받을 일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도 뇌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르신, 그런 머리는 보물입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 귀한 능력을 아직도 잘 지키고 계신 겁니다. 3. 직접 요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 어르신, 요즘도 식사 직접 차려 드세요. 반찬 몇 가지 척척 만들어서 밥상에 올리시는 그 모습, 그게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요, 젓가락질은 손이 예전 같지 않고 칼질도 살짝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냄비에 물 올려놓고 잠깐 거실로 나갔다가 어머나 내가 뭐 하다 말았지 하는 순간도 생기곤 하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요리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냉동식품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어르신처럼 지금도 재료 손질하고 불 조절하고 찬장을 정리하고 제때 식사를 챙겨 드신다면 그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요리를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서 있어야 하고 손을 써야 하고 냄비를 들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관절과 근육이 아직 잘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로는 머리를 써야 해요. 어떤 반찬을 만들지 생각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불 조절하면서 동시에 국도강 보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복합적인 판단력과 기억력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요리를 한다는 건 생활에 대한 애정이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먹지 뭐 하고 넘기지 않고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그 마음은요, 스스로를 아끼는 따뜻한 습관입니다. 혹시 손주가 놀러 온다 하면 미리 반찬 몇 가지 준비해두고 자주 오는 또 뭔가 하나 더 넣어보내고 그런 섬세함은 어르신만이 가진 특별한 사랑의 방식이지요. 또 요즘은 혼밥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혼자 드신다고 해도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서 조용히 드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진짜 삶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어르신 밥상을 차린다는 건 단지 끼니를 때우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매일 한 번씩 다시 세워주는 의식과도 같아요. 그러니 오늘도 콩나물국 하나 정갈하게 끓이셨다면 그건 단순히 요리를 한 게 아니라 건강과 지혜와 사랑이 다 담긴 귀한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어르신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계속 그렇게만 해주세요. 어르신의 밥상은 삶을 반짝이게 하내근 기적입니다. 4.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것. 어르신 혹시 아직도 통장 관리나 공과금 납부 같은 일 직접 하고 계세요? 만약 그러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도 숫자 헷갈려하고 카드명 세서 보면 머리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르신께서 여전히 통장 확인하고 카드 내역도 살피고 심지어 인터넷 뱅킹까지 척척 하신다면요. 그건 단순한 생활 기술이 아니라 뇌가 또렷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랍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돈 계산이에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나도 자동이체 날짜를 까먹거나 어떤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기억 안 날 때가 많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스로 예금 출납을 정리하고 월세나 공과금을 늦지 않게 내고 계신다면 정말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로, 돈 관리는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에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 추적하려면 머리가 아주 또렷해야 하거든요. 둘째로, 실수 없이 결정을 내리려면 판단력이 중요해요.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어느 날에 납부를 해야 할지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건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내일은 내가 처리한다. 그 자세야말로 정말 멋진 어른의 모습이지요.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이런 부분까지 적적해내시는 걸 보면 은근히 자랑스럽고 든든해요. 표현은 안 해도요. 속으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직도 참 야무지시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끔은 계산기 눌렀는데 숫자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 입금했는데 하루 늦게 처리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여전히 내 돈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오늘도 통장 잔고 확인하시고 핸드폰 요금 날짜 기억나서 미리 이체하셨다면 어르신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부지런하고 똑똑하게 살고 계신 겁니다. 늙으면 돈 계산도 못한다는 말은 어르신 앞에서는 통하지 않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어르신 혹시 지금도 의자나 소파에서 손 안 짚고 훌쩍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박수 받을 일입니다.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동작 하나에 담긴 의미는 참 깊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배 근육도 약해지잖아요. 예전엔 벌떡 일어나던 것도 이제는 잠깐만 하고 허벅지를 한번 짚고 무릎을 꾹 눌러야 간신히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무릎에서 두둑 소리 나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는 데만 한참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두 손은 무릎에 얹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서 가뿐하게 일어나신다면 그건 다리 근육도 중심 잡는 힘도 몸의 협응력도 아직 건재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배와 허리 쪽에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운동 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몸을 잘 관리해 오신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첫째로 이 자세는 전체적인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척도예요. 병원에선 이 동작을 검사 항목으로도 사용해요. 손 안 짚고 일어나기 테스트 통과하신 어르신 정말 멋지십니다. 둘째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립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됩니다. 혼자 앉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요. 게다가 이 능력은 단지 움직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순환 기능, 신경 반응 속도, 관절의 유연성, 뇌와 몸의 협업 전부 다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 손 안 짚고 한 번에 일어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속으로 한마디 하세요. 역시 내가 아직 살아있네 하고요. 그렇게 일어나셨다면 그 다음엔 어딜 가실까요? 주방에 물 한 잔 뜨러 아니면 마당에 나가 꽃 한 송이 보러 목적지는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으로 스스로 움직인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이고 자유고 삶의 기쁨이지요. 그러니 오늘도 두 다리로 당당히 일어나셨다면 어르신은 여전히 몸이 협조해주는 아주 귀한 분이세요.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 바로 어르신 자신이십니다. 육돋보기를 쓰지 않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것 어르신 요즘도 신문이나 책 혹은 식당 메뉴판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눈이 좋다는 말로 끝낼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과도 같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명이 좀 어두우면 갑자기 글씨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히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질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겪는 흔한 불청객이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누아는 누구나 옵니다 하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곤 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신문을 눈 가까이 들이대지 않고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 약봉투 글씨를 돋보기 없이도 바로 알아보신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눈 건강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첫째로 시력이 좋다는 건 단순히 눈만 좋은 게 아니라 뇌와 눈이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둘째로 잘 보인다는 건 생활 속 작은 즐거움을 더 또렷이 느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글씨가 잘 보이면 책도 더 읽고 싶고 텔레비전 자막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고 스마트폰 문자도 답장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게다가 잘 보인다는 건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돼요. 약 먹을 시간, 용량, 병원 진료 일정 이런 정보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니 하고 물을 필요 없어요. 이건 단순한 시력이 아니라 삶의 자율성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요. 어떤 날은 흐린 날씨에 글씨가 덜 보이고 어떤 날은 눈이 피곤해서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아직도 내 눈으로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도 신문 펼쳐들고 오늘의 날씨를 쉽게 읽으셨다면 그건 눈이 건강한 것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귀 기울이고 활자에 집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활력 있는 삶의 증거지요. 그러니 돋보기를 찾지 않고도 책 한 장 넘기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귀한 능력을 간직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눈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7.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것. 어르신 요즘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실 때 어떠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또렷하게 듣고 그에 맞춰 바로 반응하실 수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 같아 보여도 나이가 들면 꽤나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TV 소리는 점점 키워야 하고 사람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고 되묻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심지어 대화 중간에 상대의 얘기를 놓쳐서 괜히 웃으며 넘어가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수도 줄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주고받고 농담도 알아듣고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면 그건 단순히 청력이 좋다는 걸 넘어서서 어르신의 사회적 감각 과잉지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첫째로 잘 듣는다는 건 귀가 건강하다는 신호지만 동시에 집중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둘째로 대화에 반응한다는 건 뇌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죠. 즉 듣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인간적인 활동이거든요.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르신 혹시 요즘도 시장 가서 상인과 안부 묻고 교회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손주가 와서 떠드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그건 몸과 마음이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어르신 주변 사람들도 웃음을 되찾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눈을 맞추고 고개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으셨다면 그 자체로 어르신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그런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어르신의 말에는 단어보다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어르신 요즘도 이건 왜 그럴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며 궁금한 게 생기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 혹은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기대되는 마음 그런 게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요. 어르신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젊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느려지고 마음도 점점 조용해지기 마련이에요. 주변에서도 이젠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라든가 다 귀찮고 재미없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지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눈을 반짝이며 무언가에 관심을 주고 배우고 싶어하고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늙지 않은 사람이시죠. 첫째로 호기심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언가에 질문을 던진다는 건 생각하고 상상하고 비교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둘째로 긍정적인 태도는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요. 웃음과 감사의 감정이 있는 분들은 병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빠르대요. 그리고 셋째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손주가 뭔가 물어봤을 때 그거 재밌다 같이 알아보자 하고 반응해 주시는 어르신과 돼서 그런 거 몰라도 하며 푸심한 반응을 보이는 분 어떤 쪽이 더 아이 마음을 끌겠어요. 물론 전자가 훨씬 따뜻하고 또 오래 기억에 남죠.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요. 삶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에요. 꽃이 피는 걸 보고도 얘야 작년보다 더 빨리 피었네 하고 느끼는 감성.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정보를 들었을 때 저건 몰랐네 하고 눈을 크게 뜨는 그 반응 모두 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르신 오늘도 세상을 향해 작은 호기심을 품으셨다면 그리고 그 호기심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음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그 마음은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요. 바로 그런 어르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틈은 참 보석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매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어르신처럼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중 몇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많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또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면 어르신은 정말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빛나는 보석 같은 분이세요. 세월이 흐르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변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삶의 애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어르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큰 감동이자 배움이 됩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고 하지만 어르신을 보면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희 채널 삶의 교훈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공감과 미소가 담긴 영상들로 자주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어르신의 삶의 작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르신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반짝이며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께 마음 깊이 존경을 전합니다. 건강히 그리고 오래오래 아름답게 빛나주세요.